경제 토크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반도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요. 뭐 AI 반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원탑은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 분할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한 1,200불 하던 게 120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120불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안 꺾여야 반도체주도 좀 살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뭐 여기서 좀 조정받으면 여전히 괜찮습니까? 사도 됩니까? 아직 최근에 제 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는데 결국 뚫을 걸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액분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원활하게 접근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예, 좀 빠지면 살라고 기다리는 분들 많은데. 빠져야 사면 여기서 빠지면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버티는 흐름이 예. 진행될 것 같고 예. 이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주가가 막 달려가는 형태로의 진행은 조금은 접어둬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또 발현될 시점에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에서는 빠지지 않으면서 뭐 일정 부분 주가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분위기를 전파하는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급등하는 상황에서의 가격이 나오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쉬는 것도 버텨주고, 괜찮다. 버텨주고 아직까지 못 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이 네.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로의 반도체 산업은 어차피 좋아진다라고 올해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등하는 것보다는 버티는 게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네. 한미 반도체 그죠? 네, 그렇죠. 이쪽이 계속해서 뭐 잘 갑니다. 주도 삼성전자 키를 좀 맞출 걸로 봤는데 애지간해서는 못 올라오고 그죠? 이제 맞출 겁니다. 이제 맞춰요? 네, 네. 이제 맞추는데 아니 그 전부터 하도 맞춘다 그랬는데 계속 못 맞춰서. 네, 네. 맞추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지난 5월, 6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유독 못 갔어요. 네. 우리 지수도 또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임이 그렇죠. 삼성전자 못 가면 지수 못 가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5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1조 5천억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이제 성향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과연 장기 펀드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매수였는지 아니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펀드들 중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치고 빠지는 매매 네. 자금들도 많습니다. 5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총 매수한 그러니까 장기 펀드 중심으로 해서 매수한 미국과 영국계 펀드가 3조 5천억 매수를 했어요. 국내 시장에서. 반면에 싱가포르 펀드하고 그 케이먼 제도 펀드에서 들어온 돈이 한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걔들이 좀 짧은 자금이죠. 아주 짧은 자금입니다. 네, 네. 걔네들은 특히 파생 상품과 연계되어서 그 아비트리지 거래,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의 특이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5월 중순에서였을 겁니다. 장중에는 현선물차 가격차가 괴리율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 마감 근처가 되면 괴리율이 1포인트 또는 1.5포인트, 많게는 2.5포인트까지 확 벌려놔요. 그럼 다음 날 또 프로그램 매매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지난 한 2, 3주 정도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가 극단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현선물차에 대한 괴리율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이제 선물 거래 만기가 1년에 4번 있지 않습니까? 3, 6, 9, 12월. 그렇죠. 이번 6월 만기 시점으로 해서 한 달 전쯤 시간이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5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는 만기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현선물차의 괴리율이 대략 이자율을 계산해서 판단해보면 0.5포인트 정도가 일반적 수준입니다. 이게 많이 벌어지면 차익 거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 괴리에 따라서. 예. 근데 최근에 상황을 보게 되면 5월 중순에서부터
기존까지는 0.5에서 1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편차를 줄여가는 수렴화되는 영의 수렴화되는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월 중순에서부터 스프레드가 확 마감 기준에서 벌어져요. 이러면서 좌측에 보시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의 시점의 흐름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규모는 그때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2, 3천억 많으면 한 5천억 특이한 날은 특이한 경우에는 데일리로 특이한 경우는 뭐 7, 8천억도 나오지만 7, 8천억이 나왔을 때는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과거 경험치대로에 본다면 보통 2, 3천억 정도 해서 해지 거래 중심으로 한 매매가 들어오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한 2, 3주 내에서는 과하게 시장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웩더도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케이먼제도 싱가포르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던가 또는 반대 현상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던가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최근 흐름까지의 시장을 압박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 타켓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요하게 이들의 타켓으로 매매하는 그 주요 종목 매도 종목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박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홍콩 송호라고 하는 그 홍콩 쪽에서의 그 파생상품식 교란한 특히 SK텔레콤과 연계된 파생상품을 압박하는 형태에서의 매도 자금들이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 홍콩 송호라는 아이디명으로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줬던 내용들이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국내 시장이 워낙 파생상품에 대한 규모도 크고 입출금이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최근까지의 흐름이 시장을 못 가게 한 주요한 요인이 하나였고 삼성전자가 그 타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변화가 있나요? 만기를 지나서 이게 이제 이 구조적으로 이러한 그 방향 저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 만기에 클로즈시키면 다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월물이 됐을 때는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프로그램화된 매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시점이 남았을 때 스프레드를 확 벌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이익치가 생기거든요. 3개월이 남으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벌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에는 최근까지 시장을 압박하면서 삼성전자의 주된 타켓으로 매도가 되었던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작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영향 하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 못 갔던 가격 흐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물론 관심도는 투자자 여러분께서 많고 하지만 실제 삼성전자를 매매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주식 투자 보유자 측면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은 보유자가 계시지만 매매로서의 삼성전자 주로 사시는 분들은 사서 물렸거나 과거에 시세가 좋을 때 또는 그냥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수를 진입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일정 구간에 상승하게 되면 고점에 매도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제일 좋아하는 최선호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매매도 가장 많이 하고요. 좋아합니다. 그런 맥락에 제가 삼성전자를 본다면 반도체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때 하이닉스는 고점 돌파했죠. 앞서 말씀하신 한미 반도체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점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투자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은 움직이는 종목에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폭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을 타겟으로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투자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 삼성전자 무겁다라는 거 저도 동의하고요. 상승 폭이 삼성전자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지금 이렇게 가서 30%, 40%, 50% 수익률을 만들어주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때인 것은 맞고요. 종목에 대한 접근은 소재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부터 마무리하면 삼성전자가 못 갔던 이유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 네. 빠꾸 맞아서 그런 거라고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급상 아까 얘기한 그 현선물 파생 플레이 때문에 눌려 있었다. 그 부분이 자유로워서 네. 삼성전자부터 마무리할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네네. 그 엔비디아 납품 네. 실패, 아니 납품 실패는 실패, 아니고 이제 지연이죠. 테스트 네네네. 실패. 이건 다 언론 플레이. 테스트도 실패는 아니. 언론에서는 실패라고 언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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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플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네. 하는 해외 자금 애들이 성격 애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는 형태. 그 뒤에 또 제인스랑이 또 뭐 긍정적인 그러게요. 얘기도 했고 다 지나가는 내용들에서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제 목표치에 대한 계산과 흐름을 판단할 때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한번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판단할 때 애플과 비교 대상 종목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비교해서 판단을 할지 애매하죠. 왜냐하면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가 한 55% 많을 때는 60%까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핸드폰 사업부도 한 30% 내외 그치. 비중으로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임에는 맞지만 핸드폰 사업부에 대한 또 호황 시절에는 또 여기에 또 반응을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냐면 애플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현재 삼성전자와 위치한 지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의 상승폭, 그러니까 최근 내에서의 저점과 최근 내에서 고점, 애플이 이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애플은 6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 네, 저점 대비 현재 가격 수준을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 동일 그 지점입니다. 유사한 지점입니다. 저점을 찍었던 지점에서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66% 정도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왔죠. 여기는 엔비디아 영향력이 가장 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게 되면 이보다는 좀 작겠지만 한 150%, 16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이제 애플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가격 차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그 가격에서의 고점을 찍었던 85,000원 수준 가격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가격 수준까지의 흐름은 왜냐하면 애플과의 상승폭 자체도 이 해당 시점에서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66% 정도 수준 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의 가격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7%, 8%이 정도의 가격 흐름에서 개선된 수치는 뭐 6월 또는 7월 초, 7월 중순까지 해서 나타날 가능성의 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승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력적이지는 못하니까 네. 삼성전자를 네. 탄력적인 걸 좋아한다면 소부장 쪽에서 소재주. AI 반도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또는 한미 반도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론 주마가편이라고 갈리는 말에 이제 채찍하고 올라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간 기울기를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제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안전하고 비교적 그 여유 있게 투자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 소요되는 측면에서의 부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전하면서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 한다면 저는 소재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른 게 적고 타이밍은 이제 돌아온다. 타이밍이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과몰입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 경기가 올해 좋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한 캐파도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소재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소재주에 대한 기업 가치 개선도 나타날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볼 때 소재주에 대한 종목을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 네. 저는 첫 번째 원픽으로 솔브레인에 대해서 투자 시점으로의 흐름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컴입니다. 세 번째는 한솔케미칼입니다. 소재주 내에서 종목을 스펙트럼을 넓힐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하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세 종목.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이 세 종목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가격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조정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후에 일부 조정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담 없죠. 지금 사서 다음 주, 다음 달 흐름을 겨냥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최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설명드리면서 그 투기자금 성격에서 해외 자본이 프로그램 연동된 매매로 삼성전자의 가격을 조금 눌러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와 비슷한 형태로의 소재주들도 같은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소재주가 같이 움직일 거고요. AI 관련된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AI 관련된 한미반도체 주성엔진을 움직일 거고요. 이 동반 흐름에서의 가격 차의 흐름이 진행된다고 판단된다면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설명과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 대비 최소 7, 8%, 뭐 최대 8, 9%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제로의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소재주는 그보다 높은 상승률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삼성전자 대비 보통 2배 움직임에 있어 2배 정도의 상승률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재주에 대한 지금 투자를 하셔도 최소 10% 이상의 어떤 그 주가 움직임에서의 폭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 소재주 지금 말씀하신 게 시총 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솔브레인이 2조 4천억, 동진세미캠이 2조 한 2천억, 고만고만 한솔케미칼이 1조 9천억. 이 정도로 딱 그죠? 네, 고만고만합니다. 상단에 포진되어 있는 업체들인데요. 네. 1등은 솔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죠. 네. 네네. 개인적으로 솔브레인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의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가 약한 이유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또 주목할 소재주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